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 미래차 광주 유치 공약을 승부수로 내던지자 국민의당이 선심성 공약이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정동 선촌 아파트에 며칠 뒤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도 차량 홈잡 구간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배 주산지인 나주에 벚꽃이 활짝 핀 가운데 농민들은 병해충이나 저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표절작으로 연구대회에서 상을 탄 뒤 승진에 이용한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야당 텃밭에서 수세에 몰리자 광주에 삼성 미래차 유치를 유치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국민의당은 즉시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야당 심장부에서 싹쓸이를 당할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미래차 광주 유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려운 광주 경제를 살리겠다며 삼성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 공약으로 전격 채택했습니다.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급조된 선심성 공약일 뿐이라고 즉각 깎아내렸습니다.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공식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작은 당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안철수 대표는 130석으론 예산을 얼마나 끌어왔냐고 맞받았습니다. 삼성카드는 지역에도 설전을 몰고 왔습니다. 재벌에게 마음껏 특혜를 베풀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특권 구조에서, 특권 독식 구조 세상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원하고 이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가 많은 이 광주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살고 그래서 노인 문제도 해결되고 판을 뒤집으려는 쪽과 굳히려는 쪽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선거일이 다가오며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든 국민의당의 견제구든 왜 하필 삼성일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제조업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생산 라인 해외 이전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요즘 광주 경제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치권이 선거 대목에 삼성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후보와 광산에 지역구를 둔 권은희 후보가 앞다퉈서 삼성전자 관련 대책을 내놨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삼성 측에 전장산업 투자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주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투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내놓은 두 야당의 공약은 급조된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2만 개면 엄청난 겁니다. 광주에서. 거의 청년 일자리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하여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만 개다, 3만 개다. 경쟁하듯 일자리 공약을 내놓은 양당이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밤사이 비가 흠뻑 쏟아졌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슬부슬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차 갠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0.5도, 나주 10.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19도, 보성 17도, 고흥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배 주산지인 나주에는 요즘 벚꽃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은 배가 잘 열릴 수 있도록 명농 준비가 한창인데요. 병해충이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배 과수단지가 새하얀 꽃송이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순백의 벚꽃이 피면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공 수분 작업을 마쳐야 하다 보니 농민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내 나무에서 딴 그 나무로 꽃 수정을 하면 더 열매가 결실이 좋고 더 좋습니다. 지금 가장 적기입니다. 배꽃 개화 시기에는 갑작스런 기온 변화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배꽃이 냉해를 입어 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과 불량 피해의 경우 일반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분 서면은 약 한 20일 있다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배가 열매가 열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여기에다 한 번 발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도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곤충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다 보니 농민들은 긴급 차단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상병 약제를 공급해서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원역과 함께 각 농가에 공급해서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배뿐만 아니라 사과 등 다른 과수단지에서도 병해충 방역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올해 1, 4분기 경영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정전환본부가 지역 130개 업체를 상대로 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사의 경영 상황을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2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자사의 경영상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고 1년 전 10.8%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원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4.13 총선과 5월 1일 노동절, 5.18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투쟁의 불씨를 만들어가는 한편 6월에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 인근 도로는 도로에 비해서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표적인 혼잡 구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며칠 뒤부터 대규모 입주가 시작될 텐데요.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량은 크게 늘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 인근 도로입니다. 시교육청에서 화정역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가 출근길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서 차선 한 개가 마비됐습니다. 낮에 다닐 때는 5분이면 제가 출발한 데서 5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배, 3배는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평소에도 혼잡한 지역에 이르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3,700여 세대,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5,000대 이상의 차량이 늘 것으로 보여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에는 100m, 200m 정도 막히는데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아마 차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다. 도로 구조도 문제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5차로인데 주변 도로는 3, 4차로로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과 상습 정체가 예상됩니다. 좁아진 도로 양옆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까지 고려하게 되면 차량 정체는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결된 도로가 여기 폭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라든가 교통 정체 이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차량 통행은 늘지만 교통신호 체계를 당장 바꾸기 힘든 것도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량은 늘고 선수촌 일대가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36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5.18 묘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구선 상임행사위원장은 올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의 길 앞에서 광주의 변함없는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지정곡 촉구와 동네 5.18 확대, 전야제 확대 등을 올해 기념행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15스푼. 우리나라 국민 1명당 하루 평균 섭취하는 설탕의 양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13% 정도를 설탕을 통해 얻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비율 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설탕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인데요.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4월 7일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의 날을 맞아서 정부에서는 당뇨병을 이기자라는 주제로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기회에 설탕의 유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활 속 당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 날이 44회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명권 서구보건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마다 보건의 날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그 대상이 당뇨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행사들을 가졌는데요. 예전에 금연이라든가 또는 절주 사업과 관련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해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당뇨병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올해 당뇨병을 주제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우리 그 나라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1000만 명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당뇨 원인이 되고 있는 즉 설탕을 줄이기 위한 단맛 줄이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당뇨 질환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당뇨와 관련된 설탕 줄이기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지역에 꾸준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우리 장기도 노화가 되면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장기가 노화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당뇨 질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뇨 질환자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 또는 또 당뇨 질환자로 진단받은 분이 의료기관에 의사의 진료를 꾸준하게 받지 않고 또 임의로 복용하고 있던 약을 임의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임의로 끊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당뇨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식생활에서 줄이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식생활에서 설탕을 줄이는 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일 권장되고 있는 설탕의 섭취량은 1인당 하루에 한 25g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에 그 탄산음료 캔 하나 정도가 마시면 27g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일일 설탕 권장량을 오버하는 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그 단맛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부분이 있어서 단맛을 줄이지 않으면 꾸준하게 이 당뇨 질환자가 증가될 추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임신 지원부터 정신건강까지 아동과 성인, 노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은 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예,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전이 계속될수록 비방과 흑색 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번 여수갑에 이어 이번엔 광양곡성 구례를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자신이 특별 보좌관이라며 교회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개소식 예배를 열거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밥을 사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는 등 이번 선거 기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들입니다. 전남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혼탁 지수를 조사한 결과 광양, 곡성, 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 선거 범죄와 신고 건수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혼탁 지수를 매겼는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는 무려 97점으로 1위였습니다.
이어서 나주 화순과 영암, 무안, 신안이 혼탁한 선거구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혼탁 지역은 아니지만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순천, 여수, 갑과 여수, 을 등 광양, 곡성, 구례를 제외한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선거구가 혼탁 지역 다음인 관심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유력 입후보자 예정자가 불출마하거나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다수 선거구의 혼탁 지수가 늘어난 가운데 광양, 곡성, 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1차 조사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던 여수, 갑은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 선거 지수는 지난 1차 25.8점에서 1.5배가량 증가한 40.8점으로 나타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성관위는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한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 한 마을 이장 A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3명에 대해 거동 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선거권자의 도장을 날인해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성관위는 지난 3일까지 거소투표용지 6,811매를 발송했으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며 개표에 포함됩니다. 가수 현진우 씨가 정치적 이유로 광고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더민주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광고주가 더민주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더민주의 보도자료가 발단이었는데 광고주와 연예인으로 만난 두 사람은 25년간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의 더불어민주당 유세장, 가수 현진우 씨가 참여해 상대 후보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사흘 뒤 조상기 후보는 자신을 지지한 가수 현진우 씨가 돌연 가전제품 할인업체에 광고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상대 후보에 압력서를 제기했습니다. 광고주는 자신은 국민의당인데 현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광고를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진우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지만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던 광고주와 통화 사실은 거짓이었고 상대 후보 압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는 건데 그 지인한테 피해가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가수 현 씨와 광고주는 서로가 25년 우정을 강조해온 사이였습니다. 광고주는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를 참을 수 없다며 조상기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표절작으로 연구대회에서 상을 탄 뒤 이를 승진에 이용한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표절 판정을 받고도 전남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명의의 상장을 받아 승진 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당시 여수 지역 초등학교 평교사 A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표절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상장을 수여한 전 전남교총 회장 B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교총으로부터 1에서 2등급 표창을 받은 뒤 이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받았고 실제 7명 모두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유천동 계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41살 강모 씨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승객들은 타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KTNG의 후원으로 마련한 인문학 아카데미의 첫 강의를 열었습니다. 구례군이 아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나주시가 영상 강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성군은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줄이는 최신식 벼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선 열기 속에 봄이 무르익으면서 지역 축제도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가볼 만한 축제가 줄지어 선보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노란 유채꽃으로 화사하게 단장한 완도 청산도에서 먼저 축제마당을 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슬로 걷기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암 왕인문화 축제가 나흘 동안 벚꽃길을 따라 펼쳐집니다.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왕인 박사의 숨결을 느끼고 함께 열리는 한옥 건축 박람회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진도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바닷길에서 각종 해산물을 잡고 무형문화재 공연, 도자기 빚기, 전통 음식 체험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 축제도 주말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꽃길 걷기와 마당극, 국악 공연 등을 선보이고 개막에 앞서 8일 남진 야시장에서는 가수 남진 씨의 공연이 열립니다. 신안군 임자도에는 300만 송이 갖가지 색깔의 튤립이 장관을 펼쳐 보입니다. 풍차, 대형 전망대, 튤립 파라솔 등 각종 조형물이 이국적인 경치를 연출하고 사진 대회, 섬 등반 대회 등도 인기입니다. 일부 행사는 초반에 비와 바람으로 불편이 예상되지만 금요일부터 날씨가 개고 5월에도 한평나비 축제와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등 더 다채로운 잔치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